알수록 쓸모있는 초등잡합 사전! 코로나 시국이 길어질수록 어쩔 수 없이 드는 걱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공부. 네, 그 뭐죠? 중에서도 바로 학습 격차인데요. 좀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좀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교사들에게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자그마치 이 학습 격차가 심해졌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학부모님들 중에서 60% 이상 응답을 남겼고요. 특히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가 학습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교사분들은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 격차 수준이 바로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는 오히려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뭐 거의 뭐 달관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달관. 척척 박사야. 그러니까 혼자 시간도 많아지고 뭐 인터넷 찾고 하다 보니까 인생의 질을 벌써 깨우친 것 같던데요. 맞아요. 근데 또 공부 스타일이 아이들마다 다르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뭐 협력학습을 더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공부를 안 하게 되고 안 하다 보니까 기본 소양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네. 6월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원래는 그래도 중간층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오, 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중간층이 반으로 줄었어요. 어떡해. 격차가 심해졌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청과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프로그램 말고도 우리 요즘 아이들 패드나 스마트폰 많이 쓰잖아요. 어플로도 또 학습을 도와주는 또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어플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한번 해보고 추천하는 것들을 좀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프라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각 시도 교육청마다 있을 수도 있고요. 운영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있어도 학교마다 이 프로그램 이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럼 먼저 첫 번째는 디딤돌 교실입니다. 디딤돌. 있나요, 혹시 학교에는? 아니요, 전 디딤돌은 없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는 있는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아이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방과 후에 아이들이 따로 이제 전문 강사님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추가로 교과 학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가 취약한 과목 같은 경우에도 이 디딤돌 교실을 통해서 보충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대면 프로그램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아주 익숙하실 건데요. 바로 돌봄 교실입니다. 돌봄. 이거는 거의 다 아시죠? 다 네네. 있으시고 학교에 다 아실 텐데 코로나 이후로 약간 변화가 되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특히 맞벌이이신 부모님들은 아이가 온라인 학습에 잘 앉아 있는지 의자에 좀 소파에 누워 있질 않는지 눈은 떴는지 중요해, 눈 떠 있는 거. 이거 정말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국 이후에 돌봄 교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 온라인 학습 때 돌봄 교실로 등교를 해서 강사님들 이제 지도하에 온라인 학습에 참여하는 그런 형식으로도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이가 집에서 혼자 이렇게 온라인 학습에 참여하는 것보다 강사님이 옆에 계시니까 더 집중, 바른 자세로 각반에 온라인 학습에 잘 참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활동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 이거 활동 모르겠다고 물어보면 바로바로 또 피드백이 되니까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프린트 약간 해야 될 때 많은데 바로 프린트 해주니까 그 부분은 조금 편리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걸 요새 긴급 돌봄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긴급해서 생긴 거니까. 네. 긴급 돌봄도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기준이 다른데 보통은 이제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실 때 그래서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면은 통과가 되고 이런 경우로 많이 선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따끈따끈한 대면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며칠 안 됐습니다. 바로 담임 선생님과 함께하는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바로 저는 학습 격차 해소에 좀 직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맞춤형 수업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올해는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담임 선생님과 방과 후에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학생들마다 맞춤 형식으로 교과를 보충해서
학습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네네. 뭐가 다른 게 뭐냐면 우선은 담임 선생님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아이가 뭐가 부족하고 뭐를 어떤 학습 형태를 좋아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아마 신청을 많이 안 하신 걸로 알아요. 네, 많이 하진 음, 않으시더라고요. 각 반별로 우리 반은 약간 수학을 더 보충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 반은 국어를 보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담임 선생님과 아이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과목도 선택하고요. 시간대도 선택하고 방법도 다 선택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맞춤형 교육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뭐 교과서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새롭게 교재를 해가지고 1대1로 해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학교별로 조금 달라요. 네. 이름도 다르더라. 네, 이름도 다르고 저희는 밤과 후 교실이거든요. 저희는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 너무 좀 약간 신청하기 싫은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어쨌든 간에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는 교과목 보충은 조금 필요하지 않다. 다른 걸 해달라 해서 예체능 과목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학교급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점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 우리 아이가 교과목 보충이 필요한데 이 프로그램에 아직 신청이 남아있다. 그러면 저는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이게 그 학교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혹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내년에도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한다. 하고 싶다. 올해 놓쳤다. 그럼 내년에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조금 끼워넣으면 됐을걸요. 아직 좀 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은 사실 대면이랑 비대면을 좀 혼합시켜 놓은 건데요. 대대면, 대비대면 뭔가요? 우리가 방학 때 사실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방학 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각 지역단의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학습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는 어디?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해요. 교육방학 온라인 학교를 진행을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그냥 온라인 수업만 듣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의외로 프로그램이 좀 알찬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하는데 1대1 온라인 공부방인 거야. 1대1로 마주보고.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비대면이긴 하지. 거의 뭐 근데 1대1 과외. 그쵸. 1대1 과외인데 그걸 비대면을 하고 피드백이 바로 가능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아마 이번에도 진행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신은 강자죠.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학습 격차를 줄이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사실 줄이는 게 제일 효과적이긴 하지만 항상 우리 선생님 바로 마주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아이들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맞아. 우리 좀 거리가 필요해요. 난 다가가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우선은 제일 학습 격차가 많이 일어나는 교과목을 물으신다면 딱 2가지가 있어요. 수학? 네. 영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과 영어를 좀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들고 와봤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의 수준을 봐야죠. 그렇죠. 상태 봐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학습 수준 진단의 완전 꿀 사이트입니다. 바로 베이스 캠프. 네, 이름부터 느껴지죠. 나의 기초를 판단시켜준다.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학기 초마다 교과 학습 진단을 합니다. 시험 보셨을 거예요. 기억나죠? 네, 기억나는데 그걸 보더라도 세세하게 영역별로 어떤 게 부족한지 잘 파악이 안 되고 사실 울타리가 조금 낮아요. 맞죠? 네, 그거 넘으면은 그냥 보통으로 판별이 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수준을 알아보고 싶다. 그럼 베이스 캠프에 있는 문제를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많더라고 문제가. 제가 또 풀어봤거든요. 너무 급하게 읽어서 한 2문제 틀렸는데 정말 영역별로, 학년별로, 과목별로 문제가 많아요. 특히 우리 6학년들, 저번 영상 보고 오셨죠? 6학년 학부모님들. 중립배정. 이제 예비 중학교 진단 테스트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어요. 따로 이렇게. 네, 우리 아이가 중학교 가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테스트도 있으니까요. 저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 이게 우리가 기존의 교과목 진단 검사를 바탕으로 보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의 문제 수준은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 저학년, 초등학교 1, 2학년을 위한 수학 온라인 사이트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뭔가요? 이름 되게 귀엽던데. 너무 귀여워. 똑똑 수학 탐험대. 네, 딱 봐도 얘들아 수학 공부하자 말고 똑똑 수학 탐험대 하자. 그러면 바로 달려가서 할 것 같지 않나요? 네, 이것도 어플, 그 다음에 사이트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봤는데 진짜 컬러풀하게 컬러풀하고 직관적이야. 아이들이 바로바로 막 누를 수 있게. 네, 이해가 되게. 바로바로 네, 뭐
사탕 바구니, 뭐 주판 뭐 이런 거 옮기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게임처럼 놀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스피드 레이싱 게임 했는데 이게 덧셈 뺄셈이 있어요. 그 덧셈 하면은 빨라져요? 속도 올라가. 뺄셈만 걸리면. 내려가. 그럼 뺄셈 틀려야겠네. 네, 그런 식으로 어른도 즐길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더욱더 행복하게 수학 공부할 수 있을 거라 보이고요. 자, 그럼 놀기만 하냐? 그거 아니고요. 아니죠. 네, 또 성취도 평가가 있어요. 성취도 평가를 봤을 때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 그런 성장 과정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본을 어느 정도 다졌어요. 근데 그 다음은 교과목의 보충이 사실 시급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위한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코로나가 터지고 만들었는데 바로 각 교육청별로 명칭은 달라요. 일단 경기도는 경기 배움 온교실입니다. 네, 이게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진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쫙 모든 교과목의 차시별로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지까지. 활동지가 그리고 이뻐. 네, 컬러풀하게. 왜냐면 그것도 경기도 교사분들께서 진짜 한 땀 한 땀 능력 있는 교사분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어내신 거기 때문에 진짜 전혀 어떤 문제집에 뒤처지지 않게 잘 만들어냈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별로 명칭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과목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특히 줌 수업할 때 좀 놓친 친구들이 있어, 솔직히. 맞아요. 그럴 때는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그 차시 한 번 더 공부하고 맞다 그때 기억나 선생님이 이걸 말씀하셨구나 하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또 복습도 되고 복습도 되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목 보충까지 다 했다. 그럼 솔직히 저는 학습 격차가 아예 기초도 필요하지만 더 위에 심화도 필요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도움되는 사이트 바로 칸 아카데미입니다. 오, 이름이 너무 골쳤었는데요? 칸 아카데미. 네, 사실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외국에 있는 아이들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교사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유료도 있어요. 근데 한국 학생들도는 진짜 차시별로 다 있어요. 학년별로? 네, 4학년 1학기 뭐 근수, 소수, 덧셈, 뺄셈 주르륵 차시별로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심하냐? 왜 심할까요? 모르죠? 영상이 영어로 나와요. 오 마이 갓. 네. 어떻게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영어로 나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근데 자막이 다 있어요. 그러면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그쵸. 근데 영어만 나오면 재미없겠죠. 그래서 영상에서도 정말 직관적으로 그림이라던가 뭐 자릿수 나타내는 거 진짜 자세하게 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강의 느낌이 아니군요, 단순히. 뭐 수학 개념도 다시 한번 익히면서 또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수학 공부하는 친구들 조금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 고급진 수학 그걸 지식을 얻자면. 맞아. 그리고 개념도 제가 봤는데 진짜 명확하게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굿. 그다음에 이거는 요새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 이거 다 깔고 있는 어플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바로 이름도 깐다네 콴다입니다. 콴다. 네, 콴다. 네, 뭔가요? 콴다가는 실제 이거를 콴다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어요. 내가 모르는 문제를 업로드를 해요. 그럼 진짜 몇 분 안 돼서 풀이 과정과 함께 뿅 하고 저한테 전송이 됩니다. 와,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었어. 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진짜 나 너무 갖고 싶었어. 왜냐면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봐기 너무 죄송해가지고 혼자서 별표 치고 꽁꽁 숨겨놨는데 너무 좋은데요, 이거? 그쵸. 그리고 너무 물어보면 또 약간 그럴 때 있잖아, 어린 마음에. 맞아. 놓쳤어. 다음에 물어봐시. 다음이 없어. 까먹어.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수백만 개 문제를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찾아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튜터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보고 야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하면서 뭐 바로 종이에 이렇게 써서 찍어서 보내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내가 이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찍은 거잖아요. 그럼 바로 그 뒤에 뭐가 나오냐? 그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보내줍니다. 와, 끝판왕이에요, 진짜로. 풀라고. 너무 좋아요. 한번 설명 듣고 이해가 내게 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적용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프로그램은 이것도 수학인데 바로 터치 수학입니다. 터치 수학, 수학을 만져. 이제 우리가 친구들이
되게 시험지가 조그맣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거기서도 압박감을 느껴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칠판에서 한번 풀어보라고 했거든요. 풀어요. 그리고 애들이 칠판에서 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만져서 풀고 심지어 옆에 공간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그림도 그려보고 곱하기도 계속 해보는 거죠. 조작 활동을 하면서 하면 더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를 터치 수학에서 이용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 모든 패드를 그냥 여기서 그리면 돼. 아, 내가? 네, 내가 그리면은 글이 인식이 돼요. 오. 그래서 여기서 막,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이나 패드를 곧 연습장처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게 참 잘 맞겠네. 네, 보통 우리가 아무리 뭐 패드로 문제를 풀어도 문제를 뭐 3번에 찍는다거나 뭐 그 정도지 거기서 막 풀진 않잖아요. 맞아요. 서술형으로. 우리 아이가 수학을 너무너무 재미없어 한다거나 오히려 뭐 만지고 조작 활동할 때 더욱더 집중력을 보는 스타일이라면 그리고 혹시 뭐 약간 패드나 이런 게 집에 구비가 돼 있으시다면 터치 수학도 좋은 어플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제가 또 수학 집중했죠. 네, 바로 마지막은 영어에 관련된 어플입니다.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진짜. AI 팽톡입니다. 팽톡? 팽톡. 뭐예요? 아, 이 팽 느껴지지 않습니까? 펭귄. 네, 바로 네 팽수가 나옵니다. 너무 그래서 좋아요. 팽수와 함께 영어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혼자서 읽기, 쓰기, 라이팅 가능하잖아요. 근데 터킹. 말하기, 스피킹이 굉장히 힘듭니다. 누가 내 발음을 말을 할 거야? 우리 뭐 근처에 아는 외국인 지인 있어요? 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팽수가 대신해주고 있다 보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래? 하고 영어 제시문을 주면은 저희가 녹음 버튼 누르고 발음합니다. 그러면 걔가 AI거든요. AI. 분석을 해요. 발음을? 네. 그래서 와. 여기 is가 발음이 좀 틀린 것 같대 하면서 좀 삔트 나간 부분 말해주고 점수도 매겨줘요. 너무 재밌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각 토픽마다 뭐 음식, 색깔, 날씨 이런 거마다 연습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 또한 평가가 있어요. 네, 성취도 평가가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발음이 신장되었는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스피킹 애들이 우리 한국 아이들이 약한 이유가 내가 틀릴까봐. 아, 그쵸. 네, 지적당할까봐 그런 건데 이 어플은 내가 혼자서 그러니까. 펭수와 함께 하는 거니까 그런 부끄럼 많이 타는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효과적인 어플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다. 펭수도 2D 펭수가 아니에요. 3D 펭수예요, 약간. 아니 왜 우리 다닐 때는 없었어? 나 그랬으면 진작에 지금 원어민처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학교에 모든 학교에 도입이 될 거라고 해요. 네, 이미 영어로 거의 수십 개의 학교에서 시범 도입을 했는데 꽤 높은 점수를 받았던 그런 네, 어플 활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오프라인. 네,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알아보았는데요. 뭐 이걸로 완전히 그 격차를 메꿀 수는 없더라도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혼자도 할 수 있어. 혼자도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 이게 나는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나 이게 온라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처음에 하면 되게 낯설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옆에서 2번, 3번 정도 같이 해주시고 또 성장할 때가 있어. 업그레이드 하면은 내일처럼 여기 오장육부에 칭찬을 다 꺼내서 네. 너무 잘한다. 네, 해주면은 애들이 신나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가 있거든요. 아낌없이 긍정적인 피드백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학습 격차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학습 격차 그거 다 푸실 수 있습니다. 학습 격파!